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김어준의 여론조사 업체 꽃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론조사가 아니라 거의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래가 말이죠, 김어준이가 TBS에서 어떤 방송을 했습니까? 거의 조작 방송을 했죠. 그래서 TBS가 받은 법정 제재 중에 거의 80% 이상이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만 살고 24억 5천만 원을 약 6년 동안 받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해에 200만 원씩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 TBS는 지금 망가지고 완전히 폐국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김어준이가 뭔가 건드리면 전부 다 망가집니다. 김어준이를 결국 TBS가 채용했다가 TBS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김어준이 떠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남아있는 임직원들이죠.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말이죠, TBS의 저 편파 방송, 그야말로 민주당 기관지 방송, 이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김어준이는 TBS를 나와서 뭘 만들었습니까? 또 유튜브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뭐 겸손은 힘들다, 제목도 이상합니다. 그거 만들었는데 조회수도 엄청나고 말이죠, 생방송 실시간 시청자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거의 뭐 KBS, MBC 뭐 비슷하게 시청률이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김어준이가 좌파의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줄을 섭니다. 김어준 방송 한번 나가려고 조국도 가서 줄 서고 뭐 전부 다 거기 나오라면 다 쪼르르 달려갑니다. 지금은 이해찬이 아니라 민주당의 상황이 김어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김어준이가 공천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 김어준이가 그 사람 좋아요 라고 말하면 다 좋아요 라고 일제히 합장을 부르고, 김어준이가 그 사람 안 돼요 그러면 다 일제히 안 돼요 라고 지금 앵무새처럼 따라 부르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TBS에서도 민주당 기관지 방송을 했듯이 이번에 또 뉴스공장에 가서도 역시 또 완전히 치우친 방송을 하듯이 여론조사 업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도 또 뻘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근데 여론조사 업체라는 건요, 공정성이 생명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 하면 뭐합니까? 그야말로 국민의 여론을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지 않아도 과거부터 과연 김어준이 같은 이런 편파적인 애가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믿을 수 있느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잘 안 믿었죠. 그렇지만은 좌파들은 이걸 갖다 그대로 믿고 이거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선전선동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부산 금정구 이번에 구청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론조사 꽃,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하는 그 업체에서는 심지어 말이죠, 얘들이 민주당이 훨씬 앞서는 것으로, 뭐 10% 이상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온 조사도 있고, 또 뭐 박빙인 것으로 나온 조사도 있고, 하여튼 간에 이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온 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힘 후보가 무려 22%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가 이 여론조사 업체 꽃에서 나오는 이 여론조사를 보고서 이거 지는 거 아니냐, 한때는 말이죠, 위기감이 팽배했었습니다. 물론 그 위기감 때문에 우리가 더 뭉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론조사가 너무나 실제 결과하고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마사지를 한 거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가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현실이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됐다라고 지금 전면 이걸 개혁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론을 어떻게 조작을 했네, 이 지금 준석이가 당대표 될 때 그때도 이게 사실은 나경원을 이겼다는 것이 이상하거든요. 여기 마사지 했다. 그리고 표본을 갖다가 선정할 때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런 20대 남자들 여기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이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부정선거니 뭐 이런 얘기도 참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꼭 부정선거 아니라도 부실선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던 차에 이렇게 김어준이가 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이 이렇게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거 여론조사를 전면 개혁해야 된다, 이 여론조사 이대로 안 된다, 여론조사 업체를 갖다가
지금 뭐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거짓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내지는 사실과 결과가 너무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때에는 이걸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내지는 여기다가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요, 여론조사에 끌려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와 다른 여론조사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앞서간대, 거기가 이긴대. 그래가지고 자포자기 해가지고서 선거하러 안 나가는 수도 있고요. 또 이 여론 조작에 당해가지고 실제로 거기 끌려가는, 그러니까 우세자 효과라고 해가지고 우월한 쪽으로 편드는 그런 어떤 현상, 그 다음에 또 패배자 효과라고 해가지고서 또 기우는 쪽으로, 좀 불리한 쪽으로 또 이렇게 편들어주는 현상, 뭐 하여튼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여론 조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심리를 조작한다는 얘기죠. 대세를 갖다가 조작해가지고서 이미 기울었다, 그런 어떤 얘기가 되면 진 쪽에서는 오히려 안 나간다든지, 내지는 또 너무 기울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겼다라 가지고 이쪽에서는 또 안심하고 안 나간다든지, 하여튼 이거는 뭐 우세자 효과와 내지는 열세자 효과가 어떻게 보면 뭐 비등비등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이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좀먹는 이게 곰팡이입니다. 자, 그런데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이 여론조사 꽃에서 이번에 완전히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윤희련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3.2%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또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22%를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면서 이 여론조사 꽃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 공표했던 여론조사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서 뭔가 여기에 마사지를 한 것이 아니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지난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4월 5일 아침에 부산 사흘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가 민주당 이재성 후보에게 7.9%나 뒤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던 적도 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까보니까 조경태가 13.2%로 이긴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업체 이 꽃이라는 데에서는 22대 총선에서도 4월 10일 날, 그때 총선에서도 그 며칠 전에 4월 5일 날 아침에 여론조사 꽃에 이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그때 부산 사흘 지역에서 민주당의 이재성 후보가 조경태 국민의힘 후보를 7.9%나 이긴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까보니까 조경태가 13.2%를 이긴 거야. 그럼 20% 차 아닙니까? 이게 여론조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1, 2%야 오차 범위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성이가 이긴다고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해놓으면은, 그럼 민주당에서는 으쌰으쌰하고 더 나가고, 또 조경태 후보 쪽에서는 야 저 때 하나만 와야 안 나가고, 그런 것들을 노린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을 갖다가 완전히 틀려버리는, 왜곡시키는, 이건 왜곡이잖아요. 여론을 갖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여론을 갖다 꾸미는 거잖아요. 조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여론조사 업체는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조경태 후보가 말이죠, 여론조사 업체 꼬치를 상대로 너 가짜 여론조사한 거 아니냐, 그 여론조사를 밝혀라,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말이죠, 이걸 여론조사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여론조작이다. 그런데 바로 명태균이가 했다는 미래한국연구소, 이것도 바로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여론 조작에 완전히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부정선거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바로 이렇게 여론 조작을 통한, 여론 마사지를 통한 그런 부정선거가 획책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그러더라도 중우정치로 갔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정부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 아니 여론조사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후보도 뽑고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에도 이 여론조사로 상당 부분 뽑잖아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완전히 이렇게 엉터리라면 누가 지금 앞으로 말이죠, 이 조사를 믿겠으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믿고 그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여론조사에 맡겨가지고서 이 후보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말이죠, 제 생각엔 그래요.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론조사로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는 가서 기표해가지고 투표하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도 기표서 만들어 놓고 저는 직접 가서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미국은 전화 돌려가지고 여론조사하라고. 그걸로 후보 뽑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라 해가지고서 심지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은 날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서 투표소에 가서 직접 기표하도록 그래가지고 역선택 못하도록 심지어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도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서 대통령 선거할 때는 직접 가서 선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후보 뽑을 때에도 직접 가서 도장 찍어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강신업 변호사의 강신업 TV입니다. 아직까지도 강신업 TV를 미처 구독하지 못하신 분은 강신업 TV를 구독해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